안녕하세요, 시그널코 콩셰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 고추 잡채예요. 중식당에 가거나 짜장면 집에 가면 꽤 비싸게 주문해서 먹는 요리이기도 한데요. 오늘 굉장히 저렴한 재료로 그다음에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메인 재료는 피망이에요. 고추 잡채 만들 때는 청양고추 아니면 홍고추 그리고 요 피망 이렇게만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망 먼저 손질해 볼게요. 피망 깨끗이 씻어서 위 아래 잘라주시고요. 한쪽을 살로 잘라서 심을 따라서 동그랗게.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섞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라주시면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손질하실 수 있고요. 색감을 위해서 홍피망도 함께 섞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붙어있는 부분만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꼭지 부분은 떼어내주시고 요거는 모양 살려서 그냥 썰어줄게요. 피망은 일자로 그냥 썰어줄게요. 그리고 뿌리랑 뚜껑 부분도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이렇게 피망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양파 썰어볼게요. 저는 크기가 작아서 2개 사용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재료는 죽순인데요. 이게 들어가면 식감도 훨씬 좋아지고 씹는 재미를 주니까 넣어주시면 좋아요. 죽순은 저는 이렇게 데친 죽순이라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은데요. 그냥 편채로 넣으셔도 되고 넓은 부분만 조금 채 썰어줄게. 죽순 준비해주고 그리고 표고버섯. 버섯은 아무 종류나 상관없는데 저는 고추 잡채에는 표고버섯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건표고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에 잠깐 불려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생표고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늘하고 생강을 조금만 썰어 넣어 볼게요. 중국 음식은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음식이라 기름도 대부분 향기름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마늘하고 생강을 사용해서 향을 줄 거예요. 마늘은 다져도 괜찮고 편으로 써셔도 괜찮아요. 채를 써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다진 마늘 준비했고요. 그리고 생강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생강은 다져버리면 씹었을 때 별로 식감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채 썰어서 준비할 거예요. 아주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름에 향을 내줄 대파는 파란 부분만 사용하고 나중에 건져낼 거기 때문에 조금 크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재료 준비는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고기를 돼지고기 등심으로 준비했는데요. 350g 정도 되는 양이에요. 돈가스용 고기라서 이렇게 한 0.5에서 1cm 사이 두께로 손질이 되어 있는데 잡채용 돼지고기 사용하시면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줄어드는 거 감안해서 길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채 썰어주시고 채 썬 고기를 물에 담아주세요. 원래라면 소금, 후추 그리고 간단하게 미림이나 아니면 생강술 같은 걸로 밑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식당에서는 이 고기가 잘 야채랑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전분을 조금 입혀요. 저도 오늘은 전분을 입혀서 만드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후추 넉넉히 뿌려주고 소금입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쓰시는 생강술 아니면 미림 이런 거 조금 넣어서 잡내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볍게 밑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자 전분을 넣어볼 거예요. 전분이 돼지고기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계란을 넣어줄 건데요. 계란은 한 개를 다 넣을 필요는 없고 절반만 사용할 거예요. 잘 풀어주신 다음에 반만 넣어주시고 전분도 주물러서 이렇게 돼지고기 밑간까지 해주시면 일단 밑 준비는 완성입니다. 자, 이제 볶음 요리를 시작할 건데요. 프라이팬을 충분하게 달궈주시고 팬에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이 식용유에 아까 썰어둔 파하고 생강을 넣어서 향
향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생강채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파는 색이 나면 건져줄 거예요. 충분히 파 향이 올라올 수 있도록 중간불이나 중간불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대파랑 생강의 향을 올려주세요. 원래라면 이 파가 완전히 거의 탔다? 말랐다?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끓여가지고 파기름을 내주는 게 정석이지만 저희는 오늘 약간 약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름에서 파 향이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나면 파는 건져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파가 보시면 약간 얇은 쪽은 쭈글쭈글해지면서 겉이 마르기 시작했죠. 이 정도쯤 되면 건져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에 바로 고기를 튀기듯이 볶아줄게요. 거의 고추 잡채가 아니라 고기 잡채라도 해야 될 정도로 고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불을 조금 세게 올리고 여기에 마늘을 조금만 고기가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이렇게 젓가락으로 풀어가면서 부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름이 나오면서 고기가 어느 정도 하얗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설탕을 한 숟가락 넣어줄 거예요. 다른 때는 꿀, 올리고당, 알룰로스 다 사용하셔도 된다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설탕만 딱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설탕 한 숟가락으로 고기에 연육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겉에 크리스피하게 약간 캐러멜라이징 되는 효과를 줍니다. 불은 계속 센 불 유지해 주시고요. 기름이 있어서 설탕이 녹거나 하지 않으니까 고기에 착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돼지고기는 건져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야채들도 순서대로 볶아줄게요. 양파하고 여기다가도 가볍게 소금 간. 이렇게 양파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 건지셔도 돼요. 이제 남은 기름에 피망 전부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버섯도 넣어주세요. 버섯을 맨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이 버섯을 초반에 볶아버리면 아까 만들어둔 향 기름이 버섯에 다 빨려 들어가서 나머지 야채를 볶을 기름이 없어져요. 그럼 또 새로운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맛이 없어지겠죠. 피망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 볶게 되면 식감도 죽어버리고 색깔도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센 불에서 최대한 빨리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뿌리는 소금, 후추는 전부 밑간이에요. 이 정도면 호빵 만약에 곁들이신다고 하면 한 4분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이 정도 볶아주고 넣어줄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볶아둔 것들을 합쳐서 한 번에 볶으면서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볶을 때는 고추기름 사용할 건데요. 얘는 고추기름이면서 불맛이 살짝 더해진 제품이에요.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아까 다진 마늘에 나머지 넣어주고요. 바로 첫 번째 볶았던 고기랑 양파예요. 얘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번 잘 섞어주시고 간은 오늘 굴소스랑 간장 사용할 건데요. 저희 시그널쿡 채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굴소스는 항상 간장이랑 같이 사용해줘야 풍미가 올라가고 맛도 더 좋아진다는 거. 오늘은 굴소스랑 간장을 야채 위에 바로 두르지 않고 테두리에서 살짝 눌러줄 거예요. 불은 계속 센 불 유지해 주시고요. 굴소스를 저는 오늘 야채 양이 많으니까 3큰술 넣어줄게요. 3큰술. 그리고 간장을 2큰술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양념이 잘 어우러들게 볶아주시고 굴소스랑 간장이 전반적으로 잘 섞이면 재료는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볶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불만 내는 거는 고추기름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볶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된 고추 잡채를 그릇에 옮겨 담아볼게요. 만드는 과정이나 재료에 비해서 나가서 먹으면 비싼 편이죠. 요즘처럼 피망 가격 저렴한 여름에는 충분히 집에서 만드셔도 좋은 요리입니다. 호빵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40개 가까이 들어있는 거 주문하실 수 있어요.
한 4분 정도만 쪄주시면 되니까요. 꼭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 초대용으로도 좋고 가족 식사용으로도 좋은 오늘의 요리 고추 잡채 완성입니다.